비싸도 너무 비싼 주택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주택 청약. 그런데 이 주택 청약에 건물주여도 당첨될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니, 집 사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 청약제도에 건물주가 당첨 가능하다고?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현재 주택청약제도는 모두 아시다시피 가입자들을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 1순위 가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청약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순위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에 가입한 지 2년이 넘고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만 납입하면 모두 1순위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1순위 안에서도 당첨자를 가려내기 위해 추가적으로 청약 가점제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청약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해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결정하겠다는 거죠. 언뜻 들으면 꽤 합리적인 제도 같죠? 하지만 이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준에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청약 가점제의 기준은 총 3가지로 첫째, 신청자가 얼마나 오래 무주택이었는가. 둘째, 신청자의 부양가족이 몇 명인가. 셋째, 주택 청약에 얼마나 오래 가입해 있었는가입니다. 주택 없이 오래 살았고 부양가족도 많고 주택 청약에도 오래 가입했는지를 다 따지면 합리적인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개인의 자산이나 소득 같은 경제력입니다. 개인의 경제력에 대한 기준이 없는 지금의 제도에서는 주택만 없으면 건물을 여러 채 가진 건물주이자 100억대 자산가라 하더라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더해 아무런 제재 없이 청약 가산점까지 받을 수 있어 당첨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즉 A라는 사람이 주택이 아닌 건물을 3채 이상 가지고 있고 30억대 전세에 살고 있더라도 주택이 없기 때문에 청약이 가능하고 요건만 맞으면 가점을 받아 당첨될 수 있다는 거죠. 청약제도가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라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지금 이 상황이 합리적이지 못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30억짜리 전세에 사는 건물주는 청약에서 가점도 받을 수 있지만 낡은 주택 하나를 보유한 서민은 청약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이렇게 자산가들도 청약이 가능하다 보니 주택 청약이라는 제도가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의 내 집 마련 수단이 아닌 또 다른 투기 수단으로 변질된 모습도 보입니다. 당첨만 되면 큰 이익을 챙길 수 있으니 굳이 집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청약을 해보는 거죠. 얼마 전 시세 차익이 10억이 넘을 거라 전망되며 로또 청약이라 불린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에서는 1순위 청약자 47만 8천 명이 청약을 넣었고 가장 인기 있는 평형에선 무려 1812.5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청약 경쟁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과연 정말 이들 모두가 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모두는 아니겠지만 분명 투기 목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도의 목적과 달리 정말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당첨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점제를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1순위 자체가 많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점제를 유지하기는 하되 가점 기준에 청약자의 재산을 고려하는 조항을 넣어서 재산 및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청약의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산과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이야말로 청약의 본래 의미대로 주택 취득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일 테니까요. 두 번째 방법은 투기 수요를 줄이는 것입니다. 주택 청약에 사람들이 몰리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주택으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매 제한 기간을 연장하거나 거주 의무 기간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청약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을 줄인다면 투기를 목적으로 청약하는 사람들이 줄어 결국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주택 청약제도 문제점은 뭔지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조금은 감이 잡히셨나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회 이슈에 대한 해설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